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11월 19일 금요일에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8시 청각 3부 시작합니다. 자,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웅래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문표입니다. 오늘 마스크 색깔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스크 저 넥타이를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저 수박은 아닙니다, 저기. 예. 자, 단계적 일상 회복이요. 전환된 지 3주 지났는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연일 3,000명 넘고 있는 상황인데 중환자 병실도 지금 막 꽉 들어차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 쪽이 심한데 두 분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노 의원님. 네, 지금 3,000명 확진자가 계속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대 확진자가 자꾸 경신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일상 회복이 이만큼 힘들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나리오상에서는 확진자를 5,000명, 7,000명까지 본 거 아닙니까? 그건 통제 범위 아니라고 봤는데 그래도 지금 이 확진자 증가 속도나 이 중증 환자 비율을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 되고 있는 게. 그래서 위중증 환자의 경우 지난 화요일 수요일 보면은 500명이 다 넘어섰단 말입니다. 520명, 506명. 그래서 당국에서 정한 한계치 500명을 넘은 수치거든요. 이렇다면 아직 비상계획을 발동할 그런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지만 이 병상 확보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지금 위드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선언을 하고 일상회복을 가고 있는데 다시 일상회복 그만두고 다시 저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적극적인 협조 그동안 해주셨지만 앞으로 더 방심하지 말고 하는 게 아마 과제 중에 과제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K방역 우리가 자랑스럽게 참 대통령 이하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갖고 선전하고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위중증 환자가 지금 한 분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또 한 분이 채우는 대기자가 지금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생각을 갖고 이 현실을 본다면은 이 대한민국 방역이 제대로 됐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예를 든다면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판단에서 결국 국민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불안한 상태까지 만드는 것이 저는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원인을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그 규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 여론이나 대충 보면은 작년 11월, 10월, 올 11월, 10월 이 두 차례만 해도 민주노총이 2만 명, 3만 명, 뭐 1만 명 자기들이 모이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모여서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국민한테는 방역 준칙 지켜라 해서 10명 이상 되면 뭐 벌금도 물리고 아주 호되게 지금 그 지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노총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해도 왜 정부가 이걸 막지 못하고 있냐. 이 2만 명, 3만 명, 1만 명 모인 여기에서 오늘의 상황이 초래한 거 아니냐. 이런 염려와 불안한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러한 중대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 코로나 문제는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정부가 국민에게 이 방역을 강요하는 거 이제는 자가방역 시대로 갔습니다. 우리 스스로 방역을 지키려는 의지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단체 집단 아까 민노총 같은데 여기에서 오늘 같은 이런 그 중한 사태가 왔다면은 거기도 제지를 가하고 다시는 이걸 모일 수 없는 그런 방역 체계를 갖춰줘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지도 못하고 있고 이건 정부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무대책 안일한 판단에서 오늘의 상황이 초래했다 이렇게 전 진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대선 전국 쪽 좀 보시죠. 최근에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가 다시 확 줄어들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엠브레인 리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합동 전국 지표조사 결과고요. 차기 대선 가상 다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36%, 이재명 후보가 3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 일단 먼저 노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는 조금 줄어서 한 1% 차이지 않습니까? 오늘 또 조사한 거 보면 거의 또 10% 가까이 또 격차가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뭐 이걸 일희일비하거나 뭐 그냥 그대로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아마도 이제 정확한 거는 지금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흩어졌던 그 표들이 결국에는 이제 경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12월 아마 중순이나 그때 되면은 이제 다 밴드웨건 현상이나 사표방 심리 때문에 다 모일 거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그 양쪽 후보들의 진짜 표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지지율 반등 효과를 낸 건 사실인 거고요. 그렇지만은 요거는 이제 축제는 아마 끝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죠. 그때 이제 경선 한창 때는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가 각축전을 누가 이길지 몰랐지 않습니까? 상당한 승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래서 좀 높아졌는데 이제는 쇼가 끝났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아마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이제 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단순한 쇼맨십이 아니라 정책의 시간, 공약의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내년 초까지 두 후보 정책 냉철하게 아마 국민들이 이제 점검하고 비교할 거고요. 더 나은 공약 제시하는 후보에게 높은 점수 줄 거다. 전 이렇게 보고 민주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 부자를 위한 공약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사탕발림 같은 공약은 안 낼 거고요. 국민이 이익을 체감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 도움 줄 수 있는 정책. 10대 경제대국이라면 그 성장의 과실 국민한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정책 공약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컨벤션 효과는 좀 진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책 태그 시점에 가서는 이 지지율의 추세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후보들이 여야를 초월해서 정책으로 지금 노 의원 말씀대로 승부를 하는 그런 그 기조를 가져야 되는데 상대방 실수나 또 실책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잠시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 또 그 약효과가 떨어지면 또 빠진다. 이건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 국민에게 불신을 사는 그런 소위 후보들의 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도 지금 이재명 후보보다 뭐 10% 이상 앞섰다. 또 뭐 따로 붙었다. 뭐 여기에 나는 연연하지 말고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좀 표를 받으려고는 이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이재명 후보는 이쯤 되면은 저는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 방송에 연일로 지금 계속 톱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재난지원금 취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엊그저께만 해도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총리가 안 된다고 그러고 부총리 안 된다고 또 그들 또 겁박하고 또 뭐 감사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함께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도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그것도 이 대장동 지금 특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시간 끌기지. 거기 지금 해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계속 방어하고 논리로다가 전개한 게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특검을 하겠다. 도대체 이게 장난도 아니고 국민을 어떻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하고 시간 끌다가 이제 시간 끌기 위해서 한다고 야당한테 공격했는데 2달간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제 받겠다. 특검하자. 그리고 재난지원금 취소한다. 그리고 또 최근에 참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일산대교 지금 통행료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주지 말라고 그랬다가 예. 또 대법원에서 또 이건 줘야 저 받아라. 그러니까 또 받는 걸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예. 이런 정도 되면은 대국민 사과를 집권당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는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더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려면은 국가를 위해서 집권당을 위해서 예. 후보 사퇴를 해야 합니다. 무슨 얼굴로 여기서 후보를 한다고 그래요. 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이 대장동 문제 특검 못 받겠다. 예. 그리고 재난지원금 그거 주겠다. 이랬다가 갑자기 국민 여론이 나빠서 대통령이 그걸 거꾸로 뒤집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더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을 이렇게 우롱해 놓고 그냥 손바닥 뒤엎듯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 나와가고 또 취소하겠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일산대교 같은 건 일상생활이거든요. 우리 국민들 서울 시민들이. 예. 그걸 자기 마음대로다가 통행료 안 받겠다고 그랬다. 또 정부에서 법원에서 받으라고 그러고. 예. 이렇게 무책임한 이런 것은 나는 이재명 후보가 나라를 위하고 여당을 위해서도 예. 개인이 용단을 내려서 예.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네. 지금 이쯤에서 국가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노영께서 그러게요. 언급하신 거 예.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그 MBN과 매일경제가 RN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예. 만 18세 이상 전국의 성인 1,023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노 의원님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러게죠. 우리 홍문표 선배님이 예. 저 우리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예. 튕겨 있는데 그 사회자가 중단해서 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그 재난지원금 네. 주자로 했다가 예. 지금 철회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특검도 네. 그 시간 끄는 거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다가 네. 그거 받자. 네. 여기에 나는 이 언론 쪽에 패널로 나오는 분들이 예. 매일같이 부안해 동원 분들이 수도 없어요. 예. 그분들이 앞으로 언론에서 패널로 또 나올까? 예.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네. 예. 엊그저께만 해도 네. 이재명 후보 이야기가 옳다고 두둔했던 그 패널들 예. 그 언론이 예. 이제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진해서 네. 언론에서 사퇴를 하고 예. 좀 뭔가 새로운 네. 그러한 그 정치판을 만드는 것이 네.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패널 분들인지 뭐 제가 말씀하신, 이름을 댈 수도 있는데 네, 네. 뭐 참 이 방송에서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예. 뭐 스스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노 의원님 말씀 홍 들어보시죠. 의원님 예. 저 아주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근데 지금 한창 예.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홍 의원님이 저 후보 사퇴까지 거론하시니까 이거 예. 굉장히 좀 예. 저 당혹스럽고요. 예. 심지어는 뭐 저 경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두 분 다 예. 자기 당선되면 교도소 보내가 상대 후보를 교도소 보내겠다고 악담을 할 정도가 되면 이건 막 가는 예. 거 아닙니까? 우리 저 노무현 대통령 말씀대로. 예. 그래서 이건 좀 너무 많이 갔다고 보고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 긴급 재난 지원금 제고하겠다. 예. 이거 이제 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여기 뭐 대선 자금이냐 저 예산이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대장금 특검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두 개 다 저 국민의 뜻도 수용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뜻을 수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다금 국민의힘 뜻대로 다 수용하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물에서 이제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이제는 보장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또 사과까지 하시라고 하고 사퇴까지 하시라고 그런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이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저는 어저께 같은 모습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의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다운 면모를 보인 거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는 이 이재명 후보가 하여튼 뭐 일단 마음 먹으면 일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해결사 추진력 있다 이렇게 보인 건데 그러니까 불같이 밀어붙이는 추진력인데 이 추진력이 자칫하면 우리 이제 전략조사를 해보면 나오는 것처럼 독선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저께 같이 국민이 아니라면 또 야당이
그게 또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합리적인 이유를 제기한다면 예.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이 공감 능력을 보여줬다는 면에서는 예. 난 이건 평가할 만하다. 그래서 국민이 아니라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예. 국민에 다가가는 이런 포용력 새로운 포용력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어저께는 좀 야당에서는 또 왜 그동안은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전 예. 결코 이건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준 거다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달라진 모습이다. 달라진 모습이다. 예.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예. 일단 다부지게 하려고 국민들한테 2달 동안 네. 그 열변을 토한 거 예. 하루아침에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오늘은 내가 받겠다. 예. 이게 국민이 77%가 재난지원금 지금 줘도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헛다리 짚고 잘못 얘기한 거를 사과 없이 이걸 그냥 넘어간다? 국민들 이렇게 바보입니까? 그리고 70% 이상이 특검하라는 거였거든. 예. 지금에 와서 이제 받으면서 예. 지금 이걸 결정한 용단이 대단하다. 이러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준비 안 된 사람이 이게 용단이 이게 대단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거는 우리 민주당 전 의원들이 공동으로 사과를 하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예. 진짜 나라를 위해서 저는 사퇴하는 것이 이쯤에서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합니다. 오늘 홍 의원님과 노 의원님이 좀 굉장히 좀 세게 부딪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요. 민주당 선대위 얘기 좀 예. 건너가 보시죠. 이번에는 이재명, 이해찬 비공개 회동이 있었고 여기에서 사실 선대위 쇄신이 필요하다 하시는 그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전에 또 이탄희 의원의 선대위 직책 반납했고요. 양년철 전 민주원장이 또 국회 찾아가서 쓴소리를 했고. 자, 대선이 지금 처음도 아닌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부에서는요, 노 의원님. 지금 뭐 우리가 뭐 170명이나 되는 조직 아닙니까? 예. 그걸 원팀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연히 지금 이제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좀 기민성이나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그게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국민의힘과 달리 우리는 민주 정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민주 정당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다양성 인정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차별적인 강점은 있지만 좀 느슨한 좀 그런 면을 좀 보였던 면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과제는 좀 이제는 보고 체계나 의사결정 구조 이거를 간소화하는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다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봐서요. 이 선대위는 지금 역할이 정해진 대로 역할은 하되 선거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당대표나 뭐 사무총장에 이렇게 선대위 주요 몇몇 지도부 빼놓고는 나머지는 지금 역할은 하되 몸의 중심, 역할의 중심은 그 이탄 의원이 얘기한 거대로 현장에 둬야 되겠죠. 현장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역할의 중심은 현장으로 나가서 해서 국민들의 오해야 그리고 뭔가 우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다면 이해하고 설득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장 중심으로 조직이 가고 외부 영입. 그러니까 우리가 기득권의 연장 세력이 아니고 기득권의 대안 세력이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외부 인사 영입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예. 제가 국민의힘 쪽 선대위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내일 원래 출범한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었는데 다음 주 중반으로 미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인선 관련해서 의견차가 있기 때문으로 언론에서는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 방송에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두 분 간에 서로 갖고 있는 계획이 틀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 조율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주말에 하려고 했던 것이 다음 주 중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큰 골격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집단 형식의 공동이라는 것은 큰 모체는 같대. 그 위에 총괄 이 지휘하는 한 분은 이제 김종인 대표로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본부를 둬야 되는데 그거는
이 선거는 실무형이 해야지 이론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론보다는 실물적인 그러한 분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우리가 개발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지금 나름대로 짜여져 있는 이 멤버 여기에 조금 보강하면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지 않냐는 이 견해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고 또 이 상황에서 그냥 이름만 빌려서 들어와 가지고 이 선대위를 끌고 가는 것은 안 맞는다. 이제 그런 분들도 외부에 뭐 몇 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서로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정권 교체는 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경우든 그다음에 여기 멤버가 누구 될 거냐 하는 건 지금 설명한 대로 그런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는 이 자리하고 사람하고 조율이 아마 오늘부터 2, 3일 사이에 더 아주 가까운 그런 그 논쟁이 있어서 결정이 될 걸로 이렇게 희망적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깥에 제 스텝 가운데 박모 PD가요. 여기 홍 의원님 스튜디오 들어오시기 전에 몇 말씀 해주신 거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한 걸 이렇게 공중파로 해서 야, 이 PD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정일 위원장과 통화하신 거는 뭐 말씀하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뭐 깊은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범주 내인데 서로 뭐 이를테면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민감하죠. 우리가 뿌리가 다르고 또 지금 중도 확장이라는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과연 이제 역할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 같은 거는 상당히 그 실무진과 또 지금 후보와 또 뭐 김종인 전 대표와 저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율을 하는 기간이 2, 3일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인 위원장은 저희 민주당 대표도 하셔서 저희도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통 일을 하면은 뭔가 하여튼 일을 뭐 끝장을 보고 해내는 역할을 해오신 여러 이제 캐리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분이 일하는 방식이 보통은 이 독불장군식으로 혼자한테 정권 주지 않으면 일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윤석열 후보가 막 머리 깨나 골치 깨나 좀 아플 겁니다. 아마. 아마도. 그래서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번 선거는 뭐니 해도 중도 확장이 승패를 가는 선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차 투표 유권자 스윙 보터들이 19%나 된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가져오느냐의 관건 승패의 관건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외부 뭐 김한길 전 대표가 김한길 대표는 아직 간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제안은 받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뭐 누구든 간에 하여튼 좋은 사람이 있다면 중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충돌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선대위를 별개로 해서 국민통합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또 선대위가 이원화가 될 거고 그러면 또 일사불란하게 못 나갈까 봐 하는 또 얘기가 있을 거고 또 김정인 위원장은 또 이거 받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 그런다면 이래저래 아마 시끄럽고 윤석열 후보가 아마 머리가 좀 터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선대위 구성 문제는 짧은 기간에 민주당의 모습을 봤지만은 머리는 많은데 그 팔다리가 빈약하니까 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못 받고 한 10% 이상의 차이가 났었는데 또 뭐 따라 붙고 또 뭐 벌어지고 이러는 건데 저는 양정철 씨가 그 지도부 또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을 통해서 한마디로 천막당사 우리 과거에 천막당사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방법을 여든 야든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천막당사는 제가 그때 당시 당사를 짓고 그리고 당을 꾸려나갔었던 장군인의 한 사람인데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나 이명박 이런 대통령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천막당사 정신인데
지금도 저는 우리 당이 그쪽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고 네. 뭐 민주당이야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양정철 씨가 상당히 깊은 고뇌 끝에 네. 이 청막당사 얘기를 했어요. 이건 대한민국 헌정사에 참 드문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여야가 같이 좀 뭔가 발전을 하면은 예. 저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네. 눈에 보이는 사람만 갖고 이 선대를 끌고 가면은 오늘의 이와 같이 참 출렁거리는 예. 이 국민은 불안하죠. 신뢰가 안 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새 지금 다 됐습니다. 혹시 지금 노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30초 안에 말씀해 주시고 30초 안 해요. 가능하겠습니다. 아니면 앞에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네네. 뭐 전면이고 후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자기 네. 각자 위치에서 네. 이제 뛰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과제는 뭐 몸집이 크다고 그래서 예. 조금 기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건 의사결정이나 보고체계는 바꾸면 되는 거고요. 예. 일단은 우리는 지금 170명이 있으니까 진입장벽이 있어서 외부 사람이 못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기존 정권의 기득권의 연장으로 보면 우리는 이번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기득권 세력 아니다. 기득권의 대한 세력이다.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네. 개혁 세력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외부의 새로운 전문가 중심의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문호를 확 열고 진입장벽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중계석의 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